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사주 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자, 2022년 닭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와 인의 관계, 갑과 이유와 관계는 이게 뭐가 되죠? 정관이 되죠. 정관. 네, 이제 그런데 인이 와서 내 사주 원국을 어떻게 건드리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래서 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가 뭐 사가 있다. 이렇게 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유축 반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이 옴으로써 인이 이 사를 깨러 갑니다. 이게 형을 맞았다 그래요. 그러면 목에 대해서는 목생화, 식신이 되죠. 이 식신은 자식도 되지만 내가 사업도 되고 일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던 일이 어떤 형사처벌 받는다, 법적인 일이 생긴다, 이런 거, 형사처벌 받는 거, 또 민사 간단하게 끝나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형사처벌 받는다는 거는 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던 사업이 뭐 잘못되어서 형사처벌 사업자리가 받는다는 거 이제 깨진다는 거겠죠. 아니면 내 자식이 어떤 뭐 요즘 많이 긁잖아요. 폭주족들 아니면 뭐 친구들 괴롭혀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뭐 범죄 행위를 행해서 내 자식이 이런 형사처벌을 받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그 문제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의 식신에 문제가 생긴다. 근데 사가 없었을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가 여기 옆에가 없었을 경우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리고 화에는 혹시나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여기가 사가 있으면서 뭐 여기가 신금이 있어요. 일지 자리가 신금이 있어요. 혹시나 그러면 화의 사는 겁재죠. 겁재. 그리고 화의 금은 뭐가 되죠? 정제가 됩니다. 또 화의 목은 편인이 되죠. 편인. 자, 살축삼합에 이게 세 개가 다 깨져요. 이게 인이 사를 형하러 가고 또 사가 신을 형하러 가고 깨집니다. 신이 인을 형하러 가요. 그러면 이게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일간의 사람들은 혹시나 이게 사주에 있다라면 내 형제 주변 뭐 친구들 나하고 같이 하는 사업 파트너들 아니면 내 부인 그러죠? 내 어머니 그래서 이게 다 관계된 내 형제 부인, 어머니 관계된 어떤 문서로 인한 전부 다 이게 다 깨지는 형태가 돼요. 이게 형사처벌 받으니까. 형사처벌. 내가 만약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부인이 어떤 일에 남들하고 문서를 사갖고 그게 사기에 몰려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같이 부인과 어떤 사람들과의 엮여진 그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혹시나 여기가 사와 신이 있었을 경우고요. 사와 신이 없었을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와 신이 없었을 경우는 화극금 정제잖아요. 그리고 인이 정제 인은 편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편인은 문서도 되고 어떤 기술 공부도 다 되니까 공부 술 먹는 것도 되죠. 뭐 이런 전문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전문직이나 기술을 익힌다거나 그로 인해서 뭐 수료증을 받는다거나 그런 현상들도 되겠죠. 그래서 기분 좋아서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얘가 없었을 경우야요. 근데 내 부인이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내가 뭐 그런 전문직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현상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뭐 공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무토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무토는 유가 어떻게 되죠? 상관이 되죠. 상관. 그리고 목은 현관이 되네요. 현관.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볼 때 상관이 간을 깨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신 분들은 뭐 직장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 변동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변동. 근데 이제 그게 또 옆에 글자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직장 변동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이 아예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겠죠. 또 내 남편에게 뭐 어떤 내 남편이 아플 수도 있겠죠. 아플 수도. 그래서 이게 사주 용국에 뭐 좋은 것이 옆에 있다라면 뭐 아픈 것도 해서 약이 있겠죠. 약. 근데 운이 나쁘다라면 약이 없고 좀 너무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자, 경금에는 겁재가 되죠. 겁재. 또 경금에 이는 편재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편재는 어떤 아버지 돈, 재물 뭐 이런 거잖아요. 큰 돈, 뭐 그 횡재돈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겁재는 내 형제 뭐 그런 것들죠. 그래서 편재가 옴으로써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겠죠. 욕심.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부렸는데 그렇게 해서 뭐 사업도 돈 투자해서 해볼 것이고 뭐 어떤 증권 투자도 해볼 주식이나 아니면 뭐 내가 땅을 투자를 해볼 마음도 있을 것이며 뭐 여러 가지겠죠. 이 욕심을 내겠죠. 이 욕심을 내서 내가 대운이 좋다라면 그래도 괜찮겠죠. 왜냐면 큰 돈이 들어오는 운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대운이 안 좋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손재수가 일어나니까. 큰 돈이 깨지니까. 예를 들어서 대운이 뭐 경금이니까 금금목, 뭐 인목 대운이 온다. 아니면 묘목 대운이 온다. 이런 대운이 왔을 때 이게 말이라면 이때는 손재수 일어나라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7세다. 38, 39 이때부터 현상들이 일어나요. 내가 제일 처음에 돈을 잘 벌었더라도 내가 대운에서 39세 후반기부터는 서서히 돈이 자꾸 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때 역시 이때 인이 와서 어떤 돈에 대한 욕심에 사업을 증권에 땅에 어떤 투자를 했다가는 돈이 나가는 현상국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 대운이 지나간 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생기지만. 근데 꼭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할 거야. 돈 투자해라. 이거 잘 될 거야. 이 땅 좋을 거야. 돈 벌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잖아요. 뭐 악마가 소리한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 했죠. 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인. 또 수생목 식신이죠. 식신. 신. 이런 경우. 우리 어머니가 식신. 우리 어머니가 이 어떤 일을 일으킨다. 이런 것도 되죠. 내 자식이 뭐 공부한다. 뭐 이런 것도 되죠. 공부. 아니면 내 자식이 박사학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왜냐면 식신이 오는 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어머니가 뭐 땅을 새로 사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옆에가 글자가 혹시나 아까 사하고 신이 있었을 경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사하고 신이 딱 있는데 이 인이 딱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수에는 화가 편제가 되죠. 편제. 그리고 수에는 이거는 편인이 돼요. 또 수에 아까 식신이 된다 했죠. 그래서 내가 편제와 편인과 식신이 어떤 형벌을 받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기꾼한테 어떤 뭐 땅을 이렇게 억물려서 이렇게 땅을 사자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게 사기꾼이었어. 하고 나만 오일 그 누명을 씌웠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형벌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내 아버지가 또 그랬을 수도 있고 내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또 어떤 사람들과 연루가 돼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이럴 때는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이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천지 차이니까요. 있을 때는 어떤 일을 벌이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있을 때라도 아까 그 돈 운이 대운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좀 손재수가 일어날 때는 조금 자중하는 것도 괜찮고 오히려 뭐 손재수 일어날 때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자식한테 돈 들어간다거나 뭐 어떤 투자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야 상관없겠잖아. 그것도 손재수예요. 근데 그것이 뭐 어떤 투자 개념으로 했는데 그 투자 개념이 나중에 또 잘 되면 참 다행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그게 안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는 상황이 있다라면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음일간을 볼게요. 을정기신개 을목 입장에 유는 정관이 되죠. 그리고 목은 겁재가 되죠. 겁재. 혹시 이게 여자 사주라면은 혹시나 내 남편 내 남편이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도 되고 내 남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과의 어떤 상황들, 내 남편이 직장에서 어떤 상황,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어떤 상황, 이럴 경우는 거의 뭐 겁재가 옴으로써 내 직장에서 겁재라는 건 누구예요? 직장 동료겠죠? 동료 되겠죠? 이 직장 동료가 혹시나 어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움으로 내가 승진 그런 경우도 있겠죠. 승진하려면 옆에가 뭐 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오가 있다면 인호수 삼합이 들어오죠. 합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뭐 술이 아니 진짜 뭐 신이나 뭐 사나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없었을 경우에 이게 옴으로써 내가 승진이나 어떤 감투를 쓰는 거죠. 감투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혹시나 뭐 직장 다니고 있던 분들은 뭐 사주 운이 안 좋고 대운이 안 좋다라면 감투가 아니고 이 직장을 뭐 옮겨야 되는 상황, 변동 아니면 뭐 사표 쓰고 나와야 되는 상황 이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해받아가지고 오해 이게 다른 오해, 누명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합이 올 때는 만남과 또 헤어짐이라 했잖아요. 헤어짐.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은 없어지고 없는 것은 다시 온다는 거 그런 현상들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이게 정제가 되죠. 그리고 정인이 오네요. 그러면은
어떤 문서와 재물,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뭐 유산을 남기고 갔다. 이런 거는 좋은 거죠. 이게 좋은 반면에 나쁜 것 같이 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암에 걸렸는데 돈은 들어오는데 내 몸이 상했어.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암에 걸렸는데 돈이 안 들어와. 오히려 돈이 계속 나가, 내 돈이.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상황이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제와 정인과 관련된 일, 또 사주 원국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인이 옴으로써 깨냐 안 깨냐 이런 관계도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인이 온다는 건 내가 어떤 문서, 뭐 어머니, 뭐 어머니가 생길 수도 있겠죠. 결혼을 하면은 뭐 장인, 장모, 뭐 시부모님들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장인은 아니고 저기 저 장모가 되겠죠. 장모, 또 시어머니, 그렇게 되겠죠 이게요. 그리고 문서, 공부, 박사, 학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과 관련된 일들이 펼쳐질 수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도 어머니가 되고 공부도 되고 문서도 되고 똑같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옆에 사주가 안 좋은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기토에는 유금이 어떻게 되죠? 식신이 되죠. 식신. 그 목은 정관이 되네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운이 안 좋은 게 없다라면, 이게 글자가 안 좋은 게 없다라면 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생기겠죠. 아니면 내가 어떤 새로운 일에 뭐 땅을 살 수도 있고, 땅을 사서 내 이름 앞으로 저기 법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내 남편이 어떤 새로운 일을 펼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어떤 새로운 일을 펼칠 수도 있다. 아니면 내 직장에서 어떤 내가 프로젝트를 새로 맡은다거나 뭐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겠죠. 운이 좋았을 경우에. 근데 기토일간에 혹시나 아까 여기에 뭐라 그랬죠? 사가 있었을 경우에, 이럴 경우는 이게 깨지는 거잖아요. 이게 깨진다는 것은 정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이 깨질 때는 뭐 내 남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 정관이란다. 정인이 깨지는 거죠. 정인. 그러면 이 정인이 깨진다는 것은 사주 삼인사, 정인이 깨진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아플 수도 있고, 어머니. 그죠? 내가 하던 공부가 멈출 수도 있고, 학위 과정 같은 게 멈출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기토일간에 사가 있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금. 자, 신금의 이유는 겁재잖아요. 겁재. 그리고 신금의 이는 정제가 되네요. 정제가 되는 경우는, 혹시나 여가 사가에 있는 경우는 이게 정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가 깨진다는 것은 정관, 내 남편이 깨지는 거잖아요. 내 남편, 내 직장이 깨지는 거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 깨진다? 그러면 이거 관제수도 되거든요. 관제수, 형사처벌 이런 게 돼요. 그럼 내 남편이 어떤 상황을 벌였는데 그거에 인해서 형사처벌 받는 거,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좋다 안 좋다가 나오겠죠.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분명히 좋게 만들어야 돼. 운을 바꿔야 되는 상황을 내가 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거 아셨죠? 그리고 금일간에는 아까 금일간 했나? 겁재가 되고 금금 정제가 된다고 그거 했죠. 그러면 뭐 정제가 와서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운이 좋을 때. 그쵸? 자, 그리고 개수일간의 이유는 편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목은 상간이 되죠. 상간 운이 왔을 때는 인수가 상간을 깨놓은 형태가 돼요. 근데 깨놓은 형태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개수일간인데 뭐 개수라면 이렇게 이제 금을 생하고도 있고 내가 상간 뭐 자식을 기다렸던 사람 자식 그럼 뭐 아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아까 사주가 뭐 사가 있었으면 잘못하면 뭐 유산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몸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되겠죠. 운이 안 좋을 때. 근데 운이 좋을 때야 아기가 생겨서 이 상가를 치기 전에 뭐가 이 상가를 생해요? 인수가 나를 생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이 인수가. 그럼 상간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봅니다. 자, 오늘 또 닭띠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